최근 엔비디아 어닝콜 내용부터 팩트 체크해보겠습니다. 핵심은 당분간 칩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겁니다. 젠슨황은 앞으로 몇 개 분기 동안 수급이 매우 타이트할 것이라고 못 박았죠. 하지만 우리의 거대한 규모와 끈끈한 파트너십으로 이 성장 기회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금 모든 데이터 센터가 극심한 전력 부족에 시달리면서 고객들은 AI 팩토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와트당 성능을 1순위로 보고 아키텍처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런 살벌한 GPU 확보전 속에서 아이렌의 가치는 냉정하게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거대 하이퍼스케일러나 다른 게스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뼈아픈 직접적인 병목 현상이죠. 델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는 하지만 프린스 조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만 봐도 수급이 꽤 까다롭다는 단서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억 달러 규모로 알려진 맥킨지와 캐널 플랫 프로젝트 역시 수급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IaaS 계약을 맺을 때 가장 깐깐하게 따지는 게 어떤 GPU가 언제 얼마나 들어오느냐입니다. 아이렌처럼 물량 확보에 대한 명확한 가시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구조적으로 대형 딜을 따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부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난관을 아이렌이 어떻게 돌파할지 확인하기가 답답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베라 루빈 딜레마까지 겹칩니다. 전력 제약이 극심한 환경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와트당 토큰 효율이 끝판왕인 베라 루빈을 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문제는 이 베라 루빈이 27년도 하반기나 되어야 양산된다는 점이죠. 당연히 초기 공급 물량도 피 터지게 빡빡할 겁니다. 지금 당장 수급도 어렵고 미래 물량도 장담하기 힘든 이 상황에서 우리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아이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탈출구는 이겁니다. 일단 스윗워터 1기의 일부 용량을 코로케이션 단독 혹은 코로케이션과 IaaS를 섞은 하이브리드 딜 형태로 제공하며 징검다리를 놓는 거죠. 그러다 26년이 지나며 공급 가시성이 확보되면 그때 GB300 IaaS 위주로 계약을 맺고 베라 루빈 옵션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음 실적 발표 때 맥킨지와 캐널 플랫의 GPU 진행 상황을 경영진이 어떻게 언급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전력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최근 천연가스 터빈이 리드타임만 2에서 3년이 걸릴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일까요? 세계원자력협회 WNA 최신 자료에 따르면 탄소 포집 장치가 없는 가스터빈의 이산화탄소 사이클은 403에서 513에 달합니다. 탄소를 포집해도 92에서 221 수준이죠.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와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막대한 탄소를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탄소 포집, CCS, 장치를 달면 되지 않나? 싶으시겠지만 기술적 타당성 입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죠. WNA가 인용한 IPCC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발전소에 CCS를 도입할 경우 연료 요구량이 최소 25%나 치솟고 그에 따라 전기 요금도 상당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환경 규제를 맞추려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구조적인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수치로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해보죠. IEA 2025년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CCS 용량이 크게 늘었지만 2050년 전체 탄소 감축 기여도는 4.9%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4분의 3은 비전력 분야입니다. 더 심각한 건 효율성입니다. IPCC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일반 천연가스 효율이 55에서 60%인데 CCS를 붙이면 약 13에서 18%의 에너지 페널티를 먹고 42%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잃어버린 효율만큼 연료를 더 태워야 하니 비용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즉, 지금 당장 메가와트 단위의 전력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스터빈과 CCS 조합을 늘리고는 있지만 한계는 명확합니다. 마진에 목숨 거는 기업들이 이 비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자본력이 넘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해도 대기업 특성상 쏟아지는 탄소 배출 규제들의 발목이 잡혀 절대 원하는 만큼 가스터빈을 깔아낼 수 없습니다. 브릿지 역할로 쓴다 해도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다시 아이렌의 전략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렌이 사용하는 전력이 완벽하게 100% 순수한 재생에너지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RE100 달성 압박에 시달리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아이렌이 쥐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즉 REC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에너지 페널티를 맞아가며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가스터빈 플러스 CCS 조합과 비교하면 훨씬 더 깔끔하고 현실적인 대안이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빅테크들과 딜을 하면서 아이렌이 마진을 어느 정도 내어주는 불리함이 있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터빈과 CCS 결합이 안고 있는 치명적인 에너지 페널티와 끔찍한 비용 효율성을 생각하면
그 단점이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습니다. 철저히 계산기를 두드리는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사 입장에서는 억지로 규제를 피하는 것보다 아이렌이 제공하는 나름 깨끗하고 증명된 전력 이 시장에서 훨씬 더 잘 먹히는 구조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다 싶으면 좋아요 눌러주고 좋은 정보 제공할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부자 되세요.